청년의 꿈 개설 10일 만에 2천만 페이지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 꿈을 찾아오는 공간에서 매일같이 어울리면서 힘이 모자라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불만, 억울함 모두 토해내고 하고 싶은 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하게 놀러 오시고 스트레스는 날려버리십시오. 우리에겐 아직도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의 꿈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있는 소통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아침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대선 후보 지지도가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3.2, 이재명 후보가 36.1로 한 윤석열 후보가 대략 한 7.1%포인트 정도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차 범위 밖에서의 어떤 차이긴 한데 항상 ARS 조사를 볼 때는 좀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1월 5일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2주 동안 계속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아시아경제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2.7대 34.4 정도로 한 8%포인트 정도쯤.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이렇게 벌어져 있었던 게 지금 줄어들면서 컨벤션 효과는 다 사라지고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대선 선대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냐 마냐 때문에 계속해서 삐걱삐걱하면서 어제 급기야는 일단 김종인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임명 없이 김한길, 김병준 이 쌍두마차 체제로 출범을 했는데요.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아무리 나서도 이 두 사람의 어떤 간극을 좀 메우는 데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이 지금 터져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면 정치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 분 중에서 생존하는 분 중에서는 최고 중에 하나로 꼽힐 텐데 어떻게 의사소통이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우리 이준석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네. 김종인 대표의 화법도 잘 알고 하거든요. 네. 같이 일도 오래 해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말 안 해도 대충 분위기 알아요. 보면 어떤 건지. 그리고 저렇게 얘기하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지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후보는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을 뭐 조언자 역할로서 김종인 위원장이 몇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김종인 위원장과 뭐 그 회의 자리에서 경론을 같이 벌인다든지 같이 네. 일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표현법이라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두 분이 같이 일하려면 서로 잘 알아가야죠. 김종인 위원장님도 특이한데 그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 저는 후보와 김종인 간의 위원장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번에 몇몇 네. 표현을 들고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후보는 좀 더 간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선대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조직에 2012년 대선에 참여하고 하면서 네. 후보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인에게 이제 수로서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본인이 출간했던 본인의 만화 자서전 네. 거기도 보면 제가 기자들한테 이제 제가 축사하면서 농담 삼아서 이 책에 제가 쑥 붙어보니까 하고 싶은 말씀은 챕터 18에 있는 것 같다. 175페이지부터 186페이지인가? 거기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그 내용이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네. 박근혜 대통령 갈등이 생겼을 때 김종인 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독대할 때는 항상 이런저런 합의를 한 다음에 예. 나중에 어디 가서 뭔가를 듣고 그 당시 8명, 9명 사람들 우르르 데려와가지고 자기 뜻을 거꾸려고 했다. 이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선대위가 큰 선대위라는 것이 진짜 일이 많아서 커지는 선대위가 아니라
본인의 뜻을 꺾기 위해서 회의 자리에서 본인을 둘러싸기 위한 선택이 커지는 거 이런 걸 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얼핏 도취됐다. 후보가 지지율에 도취됐다. 평온하지 않다라는 말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몇 번 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선거를 배우면서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후보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절박함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절박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면서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대표도 윤 총장을 정확하게 읽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정확히 읽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 그것도 심각한 상황인 게요. 저는 네.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으나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대표랑 그 후보가 많은 소통을 하기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합시점을 찾아가길 바라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지금까지 후보 되고 나가지고 후보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 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후보가 되고 나서 제가 후보 뜻 안 들어준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후보가 원하는 대로 인사교체도 다 해줬고요. 네. 사무총장에다가 사무부총장까지 다 교체했습니다. 네. 거기다 후보 원하는 대로 뭐 행사하는 거 다 제가 막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후보에게 이제 이견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후보가 못한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후보 앞길을 망설임 없어요 지금 아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종인도 후보가 땡기고 싶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땡기면 되는 겁니다. 김종인 사람이 안 오는 게 후보는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노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또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까다롭다 하더라도 그만큼 절박하면 끌어오는 겁니다. 네. 모든 걸 내주고서도. 네.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고 후보가 선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한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당내 어느 후보 반대 안 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직접 결정을 하시고 다 통보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네. 그리고 만약 대표한테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하면 된다. 네.